나는 사실 니네가 탈북자 부부라고 해서 집 안 주겠다고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 부동산 주인 아줌마 있잖아요. 실장 아줌마만 나를 탈북자라고 안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내가 집이 마음에 드는데 탈북자 부부라고 얘기하니까 안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만삭의 임산부가 그 집이 마음에 들고 그래야지 이게 와서 몸을 풀 텐데 사장님이 이 집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보증 설 테니 집을 줘라.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감동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오지 누나가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을 더 자주 뵙고 싶은데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도 제가 할 생각이어가지고요.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제가 한국에 와서 11번 이사했어요. 11번. 남들은 한 번, 두 번 이사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사를 11번 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1번씩이나 이사하다니 신변에 위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제가 이사를 처음 하게 된 거는요.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교육기관에서 서울시 중구 신당동으로의 첫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 받은 집이죠. 그래서 신당동에 가면은 남산타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산타운 아파트가 공공임대예요.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거기에 한 4동이나 5동을 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공임대에 들어갔는데 이 공공임대는 5년만 살 수 있어요. 기준에는. 그리고 만약에 5년 이후에는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내가 수급자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열악하다 이러면 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에서 5년을 딱 살았던 것 같아요. 살고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서초로 갔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로 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랑 같이 들어갔었는데 혼인신고를 서초구청에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구청 앞에 갔는데 남편이 망설이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왜 망설이냐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다 집어쳐. 그리고 막 돌아서서 또 이 아오지 여자의 성격을 막 보여줬더니 아니 뭘 또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싹 데리고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했죠.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렇게 해서 양재동에 두 번째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그 양재동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좀 낡고 시설이 안 좋은 것 정도는 아실 텐데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겨울이면은요. 장갑, 마스크 하고 자야 됩니다. 잘 때. 왜냐면은 이게 손발이 다 얼거든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그 동네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바람이 닿는 단면이 가장 많은 끝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도 계속 얼어서 맨날 드라이기로 녹이고 이렇게 해서 쓰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서초구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남편은 해화동에 의대 다녔고 저는 외대를 이문동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양재동에서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양재역까지 나오는데 버스로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양재역에서부터 지금도 회화나 이문으로 가는 데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한 2-3번을 갈아타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가는 거 2시간, 오는 거 2시간, 4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가.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본 게 그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때 그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인 경우에 전세 집을 구하는 겁니다. 빌라이라든지. 근데 그게 맥시멈이 있어요. 뭐 1억 5천까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1억 2천까지 국가가 대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억 5천 미만의 집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빌라를 맡으면 돼요. 근데 저희는 대출을 많이 받는 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다 보니 그것도 부담된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도 안 보고 그냥 제일 싼 집, 어쨌든 제일 싼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이때 지어진 집을 구했어요. 빌라를. 그 작고 뭐 문틀이 낡은 건 둘째치고요. 수돗물이 있잖아요. 정말 쪼르르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서는
지금도 저희 집이 물세가 거의 15,000원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15,000원, 2만원대 나오는데 보통 빌라에 살아도 7, 8,000원, 많게는 만원까지 물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집은 5,000원 정도 나옵니다. 정말 쪼르륵 나오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하도 북한에서 사는 여자니까 쪼르륵 나오면 어때? 계속 받으면 되지. 이런 심정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1년을 딱 살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를 딱 가지게 되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집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충망 있죠? 그것도 해도 안 돼요. 너무 이 나무 틈 사이에 그런 게 간격이 넓어져 가지고 모기가 다 들어오거든요. 여름 내내 모기에 물렸어요. 모기장 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기 있으면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삭 한 8개월 돼가지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 갔는데 다니면서 봤는데 이 실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억양이 이상하니까 어디서 왔냐. 근데 저는 또 그때는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탈북자인 걸 숨길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북한에서 왔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제가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네가 잘못 인지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분이 이게 인상이 착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탈북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희는 눈치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람의 그 뉘앙스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왔군요. 이러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이러더라고요. 집을. 그러니까 한 두세 개 더 보기로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2개만 봤는데 이제 나머지 3개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뭐 바쁘겠지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일단 다음 날에 이제 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 사장님 오늘 집 보러 갈 건데 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여줄 집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줄 집이 없다는 거죠. 그 좀 충격이었어요. 뭐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나쁜 사람이겠지.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뭐 부동산이 저 여자밖에 없어? 다른 데 가서 찾으면 되지. 이러고 나도 화가 났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그 탈북자라는 얘기 듣고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러는 거야. 그 집이 2개 있는데 보라는 거지. 근데 그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집은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집에 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좋다. 이제 그 주인을 불러서 이제 어느 날 계약서 쓸 테니 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갔어요. 갔더니 그 사장님이 나오셨고 계약서를 쓰고 그 집에서 저희가 4년을 살았습니다. 2번을 연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집주인이 빌라 하나를 통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짜리였는데 4집이 사는 거죠. 한 층에 한 집씩. 근데 저희는 반지하 비슷한 집이었고요. 근데 그 주인이 맨날 오면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집 중에 제가 집을 제일 깨끗이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이 좀 이렇게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 지하 비슷한 1층이다 보니 그 쓰레기 냄새가 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손을 거두고 그 주변을 싹 깨끗이 청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동네 사람들도 와, 저 젊은 여성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주인분이 그러니까 주변 깨끗하고 집을 깨끗이 거두게 되면 그 건물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와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좀 나는 너를 보면서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4년을 살고 이제 이사를 나갈 때가 됐어요.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롤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 집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우니까 롤케이크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고맙지만 네가 정말 고마워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집을 맡아주는 게 맞는데 왜 내가 고마워해야 되지? 하는 찰나에 나는 사실 니네가 탈북자 부부라고 해서 집 안 주겠다고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 부동산 주인 아줌마 있잖아요. 실장 아줌마만 나를 탈북자라고 안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내가 집이 마음에 드는데 탈북자 부부라고 얘기하니까 안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2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만삭의 임산부가 그 집이 마음에 들고 그래야지 이게 와서 몸을 풀 텐데 사장님이 이 집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보증 설 테니 집을 줘라.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집을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국가가 돈을 주거든요.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 1억이면 1억. 국가가 주는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단지 저희가 탈북자라는 이유로 그 집을 안 준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뭐냐, 집을 벌 사람은 많아요. 근데 굳이 탈북자인 사람을 줘서 문제가 생기기는 싫으신 거죠. 반대로 탈북자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건가? 너멀한 건가? 평범한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고맙다고 롤케이크도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다고. 그때 생각했죠. 아, 그 부동산 실장님만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집을 이사하고 네 번째 집을 이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 탈북자라는 걸 또 안 물어보냐? 지금은 안 물어보죠. 왜냐? 월세를 저희가 좀 꽤 많이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게 억양에 상관없어요. 그 월세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혹시 내야 되는데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 남편이 의사예요. 이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억양이 다르다거나 그리고 좀 나마나 됐잖아요. 그래서 제 이 억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조선족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몰라요.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뭐 경상도 사투리인가 아니면 뭐 강원도 사투리인가 뭐 살짝 있긴 하네 이 정도로 하시지 조선족이요?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은 11번째 10번째 집입니다. 지금 이사 간 집이. 근데 한 번 더 이사 갈 거기 때문에 11번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지금 11번째 집은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물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문짝만 내 거라고. 다 은행 돈이죠.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집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집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벌어야 이제 그 은행 대출을 갚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사는 두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다. 왜냐면 이사하면 해야 될 것들이 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이사 날을 정해야 됩니다. 이사 날 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집을 먼저 내놓고 우리 집이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아서 다른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이사 날을 맞춥니다. 두 집을.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 집이 나가는 짐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정리 안 합니다. 이삿짐 센터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삿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7시부터 이사하거든요. 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거. 새로 갈 집에 엘리베이터를 하루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 계약서는 다 썼겠죠. 왔다 갔다 다 하고. 그리고 그날에 이사 가기 전에 계약금을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잔금까지. 그거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전 설치를 하고요. 뭐 집에 이제 이전 설치해야 될 것들은 그날 다 예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삿날은 될수록이면은 손 없는 날을 잡습니다. 근데 손 없는 날이 꽤 비싸요. 그렇지만 이왕 좋다는 거 저는 거의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한 대를 쓸 거냐 5톤 트럭을 하나 쓸 거냐 아니면 1.5톤까지 2개 쓸 거냐 여기에 또 물건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이면 5톤 트럭 하나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는 다음 이사 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음이 편하죠. 그거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되고요. 17년을 살았는데 10번을 이사했습니다. 딱 정확히 이제 마지막 11번 이제 이사 남았다는 얘기고 10번 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다녔어요. 막 1년 반에 한 번도 다니고. 이사를 하면 좋은 점 집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거 못 쓰는 거 자꾸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계속 정리를 하고 묵은 때도 이렇게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은 입주 청소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사실은 그거 돈 아까워서 제가 해본 적 있었거든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업체 만나시면은 그만큼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사하시면 되셔서 이제는
10번을 이사했잖아요. 그럼 이사가 기대돼요. 이번에는 또 어떤 집에 어떤 환경일까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서울에선 다 돌아다녔거든요. 서초구, 강북구, 중구, 강진구 이렇게 4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면 말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대해서 말해달라면 구청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말해달라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제일 최악인 데는 어디냐면요 없습니다. 왜냐? 마음 붙이고 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나 다 익숙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저는 진취적인 제 성격과 함께 이사 다니는 걸 되게 즐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 같고, 이제 11번째 이사도 기대됩니다. 나라의 발전, 변화된 거, 네, 많이 느끼죠.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산 장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출산하면은 돈을 주는 데 있고요. 어떤 지역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 유치원도 돈 냈어요. 저 와서는. 근데 그런 게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산 장려를 한다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 탈북민이 이렇게 그 지역에 온다거나 그러면 경찰서 사람들부터 긴장한다고 해요. 뭐 많지는 않고 사고 칠까봐. 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까지 있냐면요. 그 길거리에서 애들이 이렇게 담배 피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면.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야지. 그걸 어떻게. 근데 가 패. 동방예의지국에서 여자가 담배 피냐면서 때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니까 와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탈북자가 온다면 일단 경찰서의 신변 담당 보호관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많고 또 와서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 오자마자 경찰관들부터 전화 왔어요. 어디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뭐 이번에 담당 경찰관입니다. 이랬는데 한참을 지나다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영국 가기 전에는 아예 경찰관도 신변보호 안 받겠다. 이거 본인이 원할 수 있거든요. 원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관심이 없죠. 거의 일반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변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집에서는 여러분들께 랜선 집들이 겸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아마 2027년 6월에 저희가 이사가를 가거든요. 별일이 없어서 가게 된다면은 그렇게 랜선 집들이를 해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아오지 누나 11번 이사썰 어떠셨나요? 좋은 분도 만났고 11번 이사하면서 이삿짐 센터를 쓰잖아요. 저 11번 이사하는 동안 한 센터를 썼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맨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사도 남들이 안 가는 동네로 가냐고. 왜냐면 계속 싼 데를 찾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겨울이면 얼음이 져서 막 미끄러지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집에 꼭 이사가길 바란다고. 그분도 제가 탈북자인 걸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월세집으로 이사 올 때 또 그분 도움을 받았는데 월세집을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월세집이지만 참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좋은 집까지 가는 거 보니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자기 집을 구매한 다음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이사도 이제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았던 이야기, 나빴던 이야기 모두 섞여있는 아오지 누나의 11번 이사썰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